이번에 본 6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 풀이입니다. 지필평가 문제 출제할 때 참고해서 출제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풀어보세요. 4번 그림 가다는 학생들이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이다. 그래서 세 가지 배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규칙에 정확히 지켜진 그 전자배치 규칙에 맞춰서 지켜진 것인데 그 세 가지 있었죠. 싸움 원리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었죠. 이거는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스핀 방향에 반대한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 훈트 규칙.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이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전자를 배치할 때는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먼저 배치를 한다. 이게 균형 맞추는 문제라고 했었어요. 1번하고 3번은 어긋날 수 있어요. 위배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말하고 2번이 위배될 경우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규칙에 맞춰져서 제대로 배치된 것은 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나하고 다는 맞지 않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애가 이제 여기 와 있죠. 들뜬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무엇에 위배되었냐면 에너지 낮은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싸움 원리를 위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를 더 먼저 배치해야 되는 쌍을 만들어 버렸죠.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훈투 규칙에 위배되는, 역시 들뜬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맞고, 나는 싸움 원리를 위배했잖아요. 만족하지 않고. 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죠. 여기서는 훈투 규칙이 위배되었다. 3번 위배된 거 3번. 훈투 규칙이 위배되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말이니까 답은 3번이네요. 8번.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XY에서 ES,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차수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X 같은 경우에 지금 5분의 3과 5분의 2예요. 다시 말해 전체 ES-EP에 들어있는 총 전자가 5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S-오비탈은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맥시멈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ES에 들어간 전자 2개가 될 거고 이게 EP에 들어간 전자 3개가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애는 1S에 2개, 2S에 2개, EP에 3개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는 아이가 될 거고, Y는 지금 2개인 것 같지만 전체가 2개이지만 사실은 이게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규칙에 맞춰야 되죠. 1S에 2개 채우고 2S를 채우고 EP를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가 동일한 숫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S는 맥시멈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EP에 2개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비율로 치면 지금 이제 비율이니까 비율로 치면 사실 4분의 2지만 결국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Y보다 큰 값을 갖는 거 물어봤는데 X는 번호는 7번, Y는 번호는 6번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X가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상태를 보면 1S랑 2S는 꽉 차 있어요. EP에 들어있는 것이 Y는 이렇게 2개 들어있고 X는 이렇게 3개 들어있는데 훈투 규칙에 의해서 다 홀전자로 배치되겠죠. 홀전자가 X는 3개, Y는 2개니까 역시 X가 많죠.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X는 P오비탈 3개의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서 5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Y는 P오비탈 중에 2개만 전자가 채워져 있어서 4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죠. 역시 X가 더 큰 값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다 맞는 말이네요. 8번은 5번. 9번. 표는 지금 이 두 가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산소는 이온의 형태로 되어 있죠. 산소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8개, 그리고 질량수가 16이니까 중성자가 8개인데 원래 전자가 8개였겠지만 E-음이온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라는 전자가 10개가 되겠죠. 플루오린은 그냥 원자의 상태니까 양성자가 9개, 그리고 중성자는 질량수가 19니까 10개, 그리고 전자는 양성자 수와 같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기준이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보다 크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데 얘는 전자수가 10개고 중성자수가 8개.
얘는 전자수가 9개인데 중성자수가 10개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N은 플루오린일 거고 아니오에 해당하는 건 산화이온일 거예요. 그리고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를 비교하면 이 산화이온은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8분의 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이죠. 근데 플루오린은 9분의 10이니까 1보다 크죠. 그래서 역시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산화이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지금 얘잖아요. 플루오린은 전자가 10개가 아니죠. 틀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더 크냐가 얘 산화이온이 들어가면 맞죠. 왜냐하면 이거의 얘가 되는 거는 산화이온의 형태 얘밖에 없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런 얘 아니오가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네요. 13번 표는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전자 배치를 주고 홀전자 수를 줬어요. 지금 얘 보니까 다 바닥 상태인 건 아니에요. 규칙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죠. X랑 Y는 전자 배치 규칙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데 Z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P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3S로 뛰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들뜬 상태. 그리고 얘네들의 배치에서의 홀전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하나 맞죠? 그리고 Y도 하나. 그래서 이게 A가 1이에요. 그러면 Z도 1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배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S에 2개, 2S에 2개. 보통 우리가 배치하는 순서대로라면 아마도 4개가 이렇게고 3S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홀전자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배치는 아니라고 봐야죠. 어떻게 배치되어야 홀전자가 하나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 둘 하고 이 p 오비탈에 4개가 이렇게 채워져서 쌍을 다 이루고 3s 하나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홀전자가 1개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A는 1인 거는 요 바닥 상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는 X, Y 2가지인데 Z의 경우에는 원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결국 4개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홀전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번은 기억만 맞네요. 14번 수소원자의 오비탈,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수소원자라고 했고 지금 수소원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양자수의 3개의 주양자수의 총합은 6인데 가는 방위양자수가 나다보다 크고 나하고 다는 또 방위양자수가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다가 가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다의 주양자수가 가보다 커야겠죠. 다의 주양자수는 가보다 큰데 방위양자수는 가가 더 큰.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의 L이 1이라면 나하고 다의 L은 0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보다 주양자수가 커야 돼요. 그러면 가의 방위양자수가 더 크려면 사실 N1이라고 치면 얘는 주양자수가 어쨌든 2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는 그거보다 주양자수가 커야 되면 다의 주양자수는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위양자수의 차이 때문에 단순한 숫자로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주양자수의 총합이 6이 되려면 나는 주양자수가 1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는 조합 말고는 다른 조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따져보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서 따지게 되면 결국 가는 2P가 되는 거죠. 나는 1S가 되고 다는 3S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는 P오비탈이니까 구형이 아니고 N 플러스 L 값을 물어보면 얘는 N 플러스 L 값이 3이고 나는 1이고 다는 3이죠.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사실 뭐 일단 나왔어요. 자기 양자수는 나하고 나는 둘 다
부양자수가 0이고 자기 양자수는 부양자수에다 부호를 붙인 것때 0이면 부호를 붙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둘 다 0이죠. 그래서 같다. 요거 하나만 맞는 말이네요. 일단 수소원자 라는 것을 보고 주양자수가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라는 거로 요 세 번째 이제 조건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가의 방위양자수가 크려면 주양자수가 어쨌든 방위양자수가 크면 최소한 1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최소한 1이 된다고 치면, 제일 작은 방위양자수로 1이 된다고 치면 주양자수가 2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결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얘가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다 더해서 6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알겠지만 주양자수를 다 합해서 6이 나오려면 세 개가 다 똑같이 2가 되지 않는 한은 차이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8번 문제가 너무 길어.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한 탐구 활동인데 전자가 그려진 나무 조각 6개와 전자 배치판을 준비하고 여기다 나무 조각을 배치를 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나무 조각 A개를 전자 배치판 판의 홈에 넣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만드는, 이렇게 한다. 바닥 상태 원자가 나에 만들어진 전자 배치를 갖는 원소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A개잖아요. 한 개 나무 조각 1개, 나무 조각 2개, 나무 조각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무 조각 1개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려면 1s 오비탈의 전자 채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소랑 헬륨밖에 없죠. 얘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s 오비탈, 2s 오비탈이랑 2p 오비탈 중에 1개가 되는 거예요. 홀전자, 다시 말해 2p 오비탈에 홀전자 1개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자배치 상태로 써본다면 얘는 1s1이나 1s2가 되는 거고, 얘는 1s2와 2s1 또는 1s2와 2s2가 되는 거고, 얘는 1s2, 2s2, 2p1 이렇게 되겠죠. 얘는 1s2, 2s2, 2p2 이렇게 되면 2p x 하나, 2py 하나인 꼴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5번의 경우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준비한 나무 조각은 이렇게 생긴 나무 조각밖에 없어요. 6개가 이렇게 생긴 애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쌍을 이룬 애들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 2개는 1s에 2개, 2s에 2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배치를 할 때 p-오비탈에는 쌍을 이루는 게 한 쌍 만들어지는 거 이상은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하고 2p에 3개. 2p 3개가 어떻게 되겠어? 2px에 하나, 2py 하나, 2pz 하나. 요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까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 2px에 2개, 2py에 하나, 2pz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쌍을 이루는 3개의 판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X는 붕소 맞죠? 그 다음에 Y는 탄소잖아요. 원자과 전자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4개가 되겠죠. 그리고 탐구 결과 이 비금친 부분에 속하는 것은 요 2가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아요. 이 앞에서 제시한 나무 조각 6개 요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무 조각을 몇 개를 쓰냐, 나무 조각 5개까지 쓰는데 이 6개 중에 5개를 사용한다. 6개 중에 4개를 쓴다. 이런 식의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위원소 관련 문제인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네들이 분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걸 다 따라줄 수는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요렇게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원자량을 질량수가 같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씩 존재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얘네들이 분자를 만들었을 때 그 분자수만 딱 상대값으로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존재 비율이 m 대 n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 m%가 될 수도 있고 뭐 m 몇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분수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치면
똑같은 애가 결합할 확률은 하나가 올 확률이 n%. 그 다음에 올 확률이니까 뭐 그 확률이 m이고 또 다른 애가 만날 확률이 m이죠. 동시에 만나야 되니까 m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애는 m의 확률을 가진 애와 n의 확률을 가진 애가 만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결합하는 위치를 첫 번째 얘가 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확률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 확률도 있다. 이렇게 따져야 돼. 근데 사실 이거 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2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얘는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m의 제곱의 확률로 존재할 i와 이 mn으로 존재할 i들이 있을 비율이 3대 2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6mn은 2m의 제곱이니까 m으로 나누면 이건 3이고 3n은 m이네요. 그래서 m 대 n이 3대 1이네요.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런 비율로 존재한다. 그러면 n의 제곱은 몇이에요? 1이죠. 1. 근데 지금 m이 3이잖아요. 얘는 9죠. 9에 해당하는 게 3이에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 이 물음표는 결국 얘는 3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자연계에서 얘의 존재 비율은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전체 4에 대해서 1을 차지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퍼센트로 하면 25%잖아요. 30보다 작고. 자연계에서 요거의 비율. 아까 뭐 분자수의 비율 실제로 요 상대값으로 넣어도 되고 그냥 여기로 넣어도 되겠죠.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가 존재할 가능성 1, 요렇게 생긴 애가 존재할 가능성 9. 계산하면 9 맞죠? 그리고 x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a의 원자량을 가진 애가 4분의 3 존재하고 a 플러스 2의 원자량 가진 애가 4분의 1 존재하죠? 그러면 4분의 3a 더하기 a 더하기 2는 4분의 5a 더하기 2네요. 5a가 4a 한수를 틀렸어. 그럼 a 더하기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a 더하기 1이 아니라. 그럼 맞는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거를 사실 수업 시간에 다뤄주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필평가 대비 문제 거기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